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한 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딸인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 머무는 영혼의 공간일까요?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 하나의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의 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인선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어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봉인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엽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들,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아가 아마를 묻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전에 죽었던 또 다른 새 아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하나의 무덤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이미지. 이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뒤엉켜 묻혀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아는 더 이상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들고 눈밭으로 나섭니다. 그곳은 경아가 맨 처음 꿈에서 보았던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토벌대를 피해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쳐야 했던 그 눈밭 위를 이제는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나란히 걸어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과 그 고통의 기억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목이자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발밑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줄 용기가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 한강 작가가 건네는 이 묵직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1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달인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 머무는 영혼의 공간일까요?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 하나에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의 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인선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어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봉인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엽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들,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아가 아마를 묻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전에 죽었던 또 다른 새 아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하나의 무덤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이미지. 이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뒤엉켜 묻혀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아는 더 이상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들고 눈밭으로 나섭니다. 그곳은 경아가 맨 처음 꿈에서 보았던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토벌대를 피해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쳐야 했던 그 눈밭 위를 이제는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나란히 걸어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과 그 고통의 기억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목이자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발밑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줄 용기가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 한강 작가가 건네는 이 묵직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한 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딸인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 머무는 영혼의 공간일까요?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 하나의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의 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인선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어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봉인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엽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들,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아가 아마를 묻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전에 죽었던 또 다른 새 아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하나의 무덤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이미지. 이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뒤엉켜 묻혀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아는 더 이상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들고 눈밭으로 나섭니다. 그곳은 경아가 맨 처음 꿈에서 보았던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토벌대를 피해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쳐야 했던 그 눈밭 위를 이제는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나란히 걸어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과 그 고통의 기억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목이자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발밑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줄 용기가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 한강 작가가 건네는 이 묵직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1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달인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 머무는 영혼의 공간일까요?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 하나의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의 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인선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어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봉인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엽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들,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아가 아마를 묻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전에 죽었던 또 다른 새 아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하나의 무덤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이미지. 이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뒤엉켜 묻혀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아는 더 이상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들고 눈밭으로 나섭니다. 그곳은 경아가 맨 처음 꿈에서 보았던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토벌대를 피해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쳐야 했던 그 눈밭 위를 이제는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나란히 걸어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과 그 고통의 기억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목이자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발밑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줄 용기가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 한강 작가가 건네는 이 묵직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한 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따린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이 머무는 영혼의 공간일까요? 작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은 촛불 하나의 의지의 밤을 지새우며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의 참상을 더욱 깊이 들여다봅니다. 인선은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처럼 어머니의 증언과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봉인되었던 역사의 상자를 엽니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골들, 오빠의 시신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맸던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경아가 아마를 묻었던 자리가 사실은 이전에 죽었던 또 다른 새 아미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장면은 소름 돋는 상징입니다. 하나의 무덤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겹쳐지는 이미지. 이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뒤엉켜 묻혀야 했던 4.3 희생자들의 집단 매장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위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아는 더 이상 유서를 쓰지 않습니다. 인선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찌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들고 눈바드로 나섭니다. 그곳은 경아가 맨 처음 꿈에서 보았던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희생자들을 위한 나무를 심기로 약속합니다. 과거에는 토벌대를 피해 발자국을 지우며 도망쳐야 했던 그 눈밭 위를 이제는 서로의 발자국을 따라 나란히 걸어갑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들과 그 고통의 기억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남겨진 자들의 목이자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발밑에 어떤 역사가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불빛 하나를 밝혀줄 용기가 있는가? 작별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을 고발하는 소설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찬가이며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겨울 한강 작가가 건네는 이 묵직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어떤 이야기는 그 무게만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길이 무거워지고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히는 듯한 경험.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잊혀진 시간과 봉인된 기억의 심연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깊은 울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더하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세계를 아는 분들이라면 소년이 온다가 남긴 깊은 상흔을 기억하실 겁니다.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우리 모두를 고통과 참회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광주의 학살에 대한 책을 쓴 소설가입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분신처럼 보이는 그녀는 끔찍한 역사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영혼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를 잃고 여러 차례 유서를 썼다 찍기를 반복하며 이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경아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제주도에서 목공예가로 살아가는 오랜 친구 인선에게서 온 연락입니다. 경아야,
지금 와줄 수 있어? 신분증 꼭 가지고 와야 해. 다급한 연락에 경아가 달려간 서울의 한 병원. 그곳에서 마주한 인선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 이태로운 접합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선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잘린 손가락의 신경이 죽지 않으려면 3분에 1번씩 주사기로 상처를 찔러 피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지가 않고 상처가 아물면 그 즉시 신경이 죽어버리고 손가락은 썩어버릴 것이라는 의사의 말. 이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물지 못하게, 잊지 못하게 계속해서 고통을 상기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생명.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은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는 그런 인선을 보며 자신이 썼던 광주에 대한 책을 떠올립니다. 맞아 죽고 찔려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개인의 아픔이 역사의 비극과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경아. 그런 그녀에게 인선은 역설적인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제주도 집에서 기르던 새 한 마리, 아마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오느라 돌보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제주도로 가서 새에게 물을 주고 살려달라는 부탁.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하던 친구의 부탁. 심지어 자신의 삶조차 버거워 죽음을 생각하던 경아에게 다른 생명을 살리러 머나먼 제주도로 가라는 이 요청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경아는 결국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를 구하러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선의 고통 속으로, 그리고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또 다른 역사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고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아가 도착한 제주도는 폭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선의 집은 해안가에서 한참 들어간 중산간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주도는 아름다운 평화의 섬으로 기억되지만 이 소설은 그 푸른 풍경 아래 겹겹이 묻혀있는 핏빛 역사를 들춰냅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념이라는 차가운 칼날 아래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던 비극. 당시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역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빨갱이로 간주하고 초토화 작전을 벌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습니다. 인선의 집이 있는 그곳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을, 폐허 위에 세워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폭설이 내리는 버스 안에서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인선의 어머니, 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심은 어린 시절 4.3 사건을 직접 겪은 생존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녀는 눈앞에서 뺨에 내린 눈이 녹지 않는 얼어붙은 시신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다린 인선의 삶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녹지 않는 눈은 그녀에게 곧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경아의 여정을 따라가며 개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사의 상흔과 연결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광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제주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픔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된 눈밭을 헤치며 경아는 마침내 인선의 공방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살리려 했던 새, 아마는 이미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경아는 사랑한 적도 없는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의 죽음도 이토록 슬픈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갈 수 있었을까?
경아가 죽은 아마를 땅에 묻어주는 순간 소설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죽었던 아마가 살아 돌아오고 서울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 멀쩡한 손으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이곳은 꿈일까요? 아니면 평행 우주일까요? 혹은 죽음의 문턱을